연말정산은 어차피 매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금리가 높든 낮든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란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자 1% 챙기는 것보다는 세금을 줄이거나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게 더 뿌듯하더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직장인들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아주 정신없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를 환수할까, 토해낼까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 하면 좀 무섭죠. 왠지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왠지 국세청에서 사람 나와서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이 뭘까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가죠. 보통은 회사에서 대신 떼가고 납부를 해주는데 회사마다 떼가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애초에 많이 떼서 나중에 좀 돌려주고요. 어떤 데는 처음부터 조금만 떼가서 운이 없으면 연말정산 때 더 토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소득세가 15%예요. 그러면 4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50만 원씩 떼가고 그 떼간 돈으로 세금을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연말정산은 15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물론 이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각종 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공제들을 해줍니다. 카드 쓴 거, 주택담보대출 갖고 있는 거, 보험료 낸 거, 병원비, 그 다음에 월세 이런 걸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대비 이런 곳에 내가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세금을 확정해 주는 거, 더 냈으면 돌려주고요. 덜 냈다 그러면 토해내는 거, 이걸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군가는 돌려받는 거죠. 공제받는 금액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 연말정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공제가 되겠죠.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체크카드도 많이 쓰고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소득공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이 중에 1,0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구간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제도입니다. 전기세가 누진세죠.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게 사실 가장 유리합니다. 아까는 몇 천만 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세 구간이 35%니까 원래는 3,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부양가족도 있고 카드 공제도 한도 꽉 채워서 썼고 대출금도 꽤 많아요.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4천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내 연봉이 1억이지만 6천만 원 번 걸로 해주는 겁니다. 6천만 원의 과세 구간은 24%니까 실제로 세금이 확 줄겠죠.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라든지 누구나 인적공제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소득공제라는 건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원래 소득보다 낮춰주는 거, 깎아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문화생활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출금 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돼서 나왔습니다. 그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걸 이야기해요.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소득공제 받을 거 싹 받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총 3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통해서 10만 원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원래 내야 될 세금은 3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빼서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또 여기서 월세를 30만 원씩 내고 있어. 1년에 360만 원인데 그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36만 원 공제를 받은 거겠죠? 그럼 기존에 내야 될 세금이 20만 원으로 줄었었잖아요, 아까. 거기에다가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36만 원이 됐으니까 결국 나는 16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로 번 소득보다 깎아주는 공제들, 깎은 만큼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니까 좋고요. 세액공제는 실제 내야 될 세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공제들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차피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을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절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연말정산을 늦게 하거나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에 대한 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 등등에 놓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절대 나차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이나 작성은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소득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가능하면 2월 초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하는 걸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마감 기한에 급하게 작업을 완료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내용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